지구 시스템은 서로 뭐 한다는 거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상호작용. 즉 뭐야? 직권은 기권한테, 기권은 직권한테, 직권은 수권한테, 수권은 색권은 직권한테 서로 상호작용을 주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지구 시스템 각 권역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한 권역에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각 영역들은 끊임없이 여기 있네. 바로 뭐야?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주고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를 서로 뭐 하자는 거야? 주고받는다. 요걸 무슨 작용이라 그런다고? 상호작용이라고 하더라는 거지.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못 맞춰. 알겠니? 그래서 이 얘 말하는 거야. 나는 이런 예를 책에 있는 걸 설명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예로 들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우리 학교 선생님은 뭘 예로 드나?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땅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겠다는 거야? 공기층에, 대기층에 영향을 주는 게 있더래.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땅이 대기에게 영향을 주는 거. 대표적인 게 화산이야. 대표적인 게 화산이지. 화산은 어디서 발생해? 직권에서 발생하고 터지지. 근데 화산에서 뭐가 나오지? 가스가 나오겠지. 그 화산 가스는 뭐를 변화시키지? 대기권에 됐니? 성분을 변화시키지. 됐어요. 그래서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 주는 거 대표적으로 화산이 있어. 두 번째, 직권, 땅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겠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 주는 거 뭐 있어?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 주는 게 뭐 있을까? 그 유명한 거 있잖아. 쓰나미. 쓰나미는 우리 아까 잠깐 했지만 무슨 판이 있었어? 아까 해양판이 있었지. 이렇게 해양판이. 됐니? 여기가 바다야. 이 해양판이 움직일 거야. 이거 다음 주 시간 수업이라 했지. 이 해양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해. 근데 지진은 엄청난 에너지파란 말이야. 근데 그 에너지파가 지진이 빵 하고 발생하는 순간 어떻게 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뭐 타고 다녀? 물을 타고 퍼져나가는 거야. 그 물이 파도가 돼서 치는 걸 쓰나미라고 하는 거야. 됐니? 또는 이거 모를 수도 있는데 해수의 염류 공급인데 니네 바닷물이 왜 짜지? 도윤아, 바닷물이 왜 짜? 왜 짜? 간이야, 바닷물이 왜 짜지? 그 소금이 들어가 있어. 그 소금 왜 들어가냐고 묻는 거겠지. 됐니? 옛날에 됐니?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 있었어. 몰라? 그치? 소금에 나오는 맷돌이 있었는데 그 맷돌이 어때? 바다에 가라앉았어. 그래서 그 바다에 가라앉아서 그 맷돌이 계속 돌아. 알겠니? 그럼 그 맷돌은 바다에 어디서 가라앉아 있겠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직권에 있는 거야. 바다에 가라앉아 있잖아. 알겠니? 왜 비울어?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아 있어서 직권에 있는 맷돌이 계속 돌아서 거기서 소금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직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걸로 뭐 있어? 해수의 염류 공급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표정이 왜 그래? 안 믿는 표정이다? 알겠니? 내가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떤 새끼가 그러는데 선생님 맷돌이 아니라 부채예요. 그런 새끼가 해줬는데 소금이 나오는 부채가 있었어? 어? 그치 맷돌이지? 근데 어떤 새끼가 부채라고 자꾸 우기더라고. 알겠어? 강태공이 이렇게 하면 소금이 나오는 부채가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부채를 땅에다 빠뜨렸대. 바다에 빠뜨렸대. 내가 그건 아니라 그랬지. 왜? 부채는 바다에 가라앉지 않아. 알겠니? 맷돌이 가라앉아서 된 거야. 알겠니? 됐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해수의 염류는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진짜는 뭐냐면 진짜 그게 진짜고 알겠니? 다른 건 뭐가 있냐면 바다에서 뭐 터져? 화산이 터지는 거야.
그럼 화산이 터지면 이 땅 속에 있는 염류가 그 화산을 통해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염류는 나트륨하고 염소야. 특히 나트륨이라는 원소는 대부분 땅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땅 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바닷속에서 계속 뭐가 터지니까 화산이 터짐으로 해서 땅 속에 있는 나트륨이 계속 바다에 공급이 된단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 바닷속에서 엄청난 양의 뭐가 터져? 화산이 터져서 그런 거야. 또 뭐 있을까? 뭐 생물이 중요해. 또 뭐 있어? 이건 얘가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여기 수업할 때 잘 들어야 돼. 학교 선생님이 뭘로 예를 들었는지. 그다음에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어. 뭐 기권이면 뭐야? 공기덩어리지.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어우 많지.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지금 뭐야? 파도지. 파도는 왜 치는 거야? 근데 파도 왜 치니? 소리는 안 나는데 입술이 계속 움직인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굉장히 그러네? 됐어요? 됐니? 뭐 한다고? 수권이. 아닌데? 내가 까먹었는데? 기권. 야! 너 때 내가 까먹었잖아.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 주는 거 뭐라고? 파도가 있다고. 니네 파도 왜 쳐? 너 바람 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돼? 파도가 치는 거야. 알겠니? 파도 왜 친다고? 그렇지.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해됐습니까? 또 뭐 있니?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건 생략하자. 그래서 이 얘는 워낙 다양한 거야. 그래서 뭐야? 상호작용이지. 됐니? 여기는 빠졌는데 봐. 생물권이 수권에게 영향 줄 수 있어 없어? 겁나 주는 거야. 다시 생물은 수권한테 영향 줘 안 줘? 엄청나게 영향 주지. 생물 누구? 인간. 인간이 우리 옆에 사는 애들이 있어.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새끼들이. 그 새끼들 얼마 전에 뭐 있어? 바다에다가 이상한 물을 방류했어. 히로시마 오염수를 막 방류했잖아. 그 새끼들 생물이야. 연병할 새끼들. 그러니 그 생물권들이 어떻게 돼? 바다를 오염시켰어. 연병할 새끼들 있어. 알겠니? 뭐 니네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별로 안 친해. 됐어요? 그 다음에 생물은 직권한테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생물은 직권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잖아. 누구 있어? 우리. 우리. 생물이 뭐야? 땅을 다 파헤쳤잖아. 알겠어요? 내가 얼마 전에 원주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여기를 알게 된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원주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이 한 분 있어. 내가 학원을 무실동에다 냈다 그랬어. 알겠니? 그래서 무실동에 학원 시청 앞에다가 학원 냈어요. 그랬더니 아우 왜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다 포도밭이었대. 자기 중학교 때 이쪽으로 소풍 왔대. 시청 뒤쪽으로 계곡이 있나 봐. 거기로 소풍 왔었대. 자기 중학교 때 자기 진강중학교 나왔는데 소풍을 이리 왔었대. 그때 땅 사놨으면 어쩌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전부 다 뭐 했다는 거야? 다 산이 좋고 포도밭이었대. 근데 지금 뭐야? 도시잖아. 도시지. 뭐한 짓이야? 생물이 뭘 변화시켰어? 직권을 변화시킨 거지. 뭐라 그랬어 방금? 환경. 그래 직권을 변화시킨 거지. 옛날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한 분 계셨는데 그 박이라는 분이 있었어. 이명 박 이런 분이 계셨잖아. 생물이잖아 그 사람. 그러니 그 사람은 뭐예요? 땅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강을 파헤쳤어. 그래갖고 강을 4개나 만들었대. 그래서 4대 강. 그 사람은 생물이지. 4대 강은 뭐야? 그건 직권이야? 수권이야? 그래 수권을 하자. 그러면 생물이 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너무 다양하지. 그러니까 이걸 수업할 때는 어떻게 돼? 우리 선생님이 뭘 예를 들었나 하고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 권역은 서로 여러 가지의 영향을 주고 받네. 이런 연병을.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녹화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아니 알겠니? 영상 꺼라. 알겠니? 선생님은 그분들을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 알겠니? 옆에 있는 우리 이웃 나라 별로 안 싫어해. 알겠니? 영상이 잘못 나갔다. 알겠니? 녹화하고 있을 때는 항상 얘기해. 알겠니? 선생님 녹화 중입니다. 이렇게 빨간 버튼을 저기다 붙여놔야 되겠어. 알겠니? 내가 영상 녹화하는지 모르고 헛소리 할까 봐. 선생님이 표준말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카오스입니다. 알겠니?
영상 문 닫고 혼자 조용히 봐라. 알겠니? 영상 문 닫아. 집에서 영상 볼 때는 혼자 문 닫고 봐. 알겠어? 문 활짝 열고 식구들 다 모아. 어서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빠 이리 와. 우리 선생님이다. 죽여버린다. 알겠니? 영상 속에서 내가 나올 거야. 알겠니? 조용히 문 닫고 이어폰 끼고 조용히. 됐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봐야 돼. 자,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단어는 알아야 돼. 바로 뭐야?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 존속. 생명체 존속 무슨 뜻이지? 국어를 잘해야 돼. 존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생명체가 멸종하지 않고 그렇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기여하는 거야. 알겠니?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거 고등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고생대 이후야. 고생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5억 년 전이야. 5.6억 년 전이니까. 그럼 한 5억 년 전부터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꾸준히 지금까지 전속되어 오는데 기여한 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야. 알겠니? 직권, 그냥 읽어만 주면 돼. 이런 건 단어만. 직권은 바로 뭐야? 초대륙 판개가 있었어. 판개라는 건 뭐야? 지구의 대륙의 한 덩어리였었어. 고생대 마렵에. 그리고 걔가 찢어져서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초대륙에서 여러 가지 대륙이 갈라져서 여러 가지 대륙이 나와 있는 거지. 대륙이 지금 몇 개야? 5대양 6대륙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대륙이 A 대륙과 B 대륙과 C 대륙과 D 대륙으로 대륙이 나눠졌다는 건 뭐가 좋은 거야? 환경이 다양해졌다는 거야. 환경이 다양해졌다는 건 뭐야? 그 환경에 맞는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진화됐다는 거야. 그럼 생물의 종이 다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생물의 멸종 확률이 줄어든 거지. 생물은 단순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멸종되기가 쉬웠을 거야. 알겠니? 근데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생물이 멸종되지 않고 진화됐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초대륙에서 판개가 분리되어 지표 환경이 다양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됐다고. 그래서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멸종되지 않고 존속에 기여한 거야. 기권 말할 필요도 없죠. 기권이야. 대기층이 태양의 자외선과 운석을 차단하고 여기 있네. 강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여기 있네. 온실효과를 통해서 생물체의 존속에 기여했습니다. 라는 거지. 수권 당연한 거지. 지구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수권, 기권의 변화를 억제해서 기권의 변화를 억제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기권 중에 대기 중에 물에 매우 잘 녹는 대기들이 있어.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상당량의 뭐가 있었을까? 유해한 암모니아라든가 생물체들이 살아가는데 해로운 대기들이 있었겠지. 근데 그게 다행히 물에 잘 녹았다. 그래서 그 물은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물체 존속에 매우 기여합니다. 생물권 말할 것도 없고요. 생물권에서 뭐야? 식물이 광합성 해줌으로 해서 산소가 공급되지. 그 산소 공급을 통해서 생물체 존속에 기여를 했습니다. 외권도 아까 했지. 외권 지구 자기장 영역을 통해서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해로운 파를 우주선이라 그래. 태양풍 입자를 차단해 주면서 어떻게 생명체 기여에 많은 존속을 기여했습니다. 조금 바쁘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몇 개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 뒤에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건 선생님이 풀어주기에도 너무나 뭐야? 좀 그래. 자, 기권의 성층 구조입니다. A에서 D까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세요. 중학교 3학년 문제에 해당하겠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잖아. 가자. A층에서 뭐야? 대륙권 기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 어디 있니? 오존층 어디 있다? B에 있습니다. 맞네.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 대류는 어디층? 대류 C. 여기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근데 D는 아래 온도가 아래층에 있는 대기가 온도가 낮고 위에 있는 애가 온도가 높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매우 안정한 구조야.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D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자, 계속 갑시다. 넘어갈게요. 5번 문제는요. 자, 우리한테는 조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해수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A에서 C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요.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흡수되는 곳은 어디겠어? 당연히 어떻게 돼?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흡수한 건 해수 표면이 돼야 되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 도달량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해수 표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흡수될 테니까 여기가 해수 표면에 해당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기온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뚜렷한 곳은 어디예요? 다시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야.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뚜렷한 건 어디가 되겠어? 당연히 표층수가 돼야 되겠죠.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심해층수는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가 존재할 수가 없죠. 어차피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을 테니까 계절과 관계가 없습니다. C가 가장 뚜렷하다 그랬으니까 말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층은 A층과 C층 사이. 오, 좋은 말이에요. B층은 A층과 C층 사이. 여기까지. 물질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도와준다? 뭐 좀 잘못 맞췄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 B층은 얘인데 A하고 C층 사이에 A하고 C 물질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도와준다고? 뭐 이상하지 않냐? 얘는 뭐 하는 거야? A층과 C층 사이 물질의 교류를 차단하는 거죠. 차단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였어요. 근데 활발하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 되겠사옵니다. 이 책을 통틀어서 2단원이 제일 쉬워. 이 책을 통틀어서 2단원이 쉽죠? 다음 주부터 수업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쉬워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야.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우 헷갈려 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풀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헷갈린데 여러분들이. 자, 해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입니다. A에서 C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의 예를 골라보세요. 자, 예를 골라보겠습니다. A. 잘 따라와.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해. A가 뭐야? 화살표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여기서 얘한테 가거나 얘한테서 이렇게 오거나 하겠죠? 이렇게 가는 건 직권이 기권한테, 기권이 직권한테. 됐니? 그럼 뭐야? 땅이 대기에게 영향을 주거나 대기가 땅한테 영향을 받거나. 됐어요? 그럼 광합성 되나 안 되나? 광합성이 땅하고 대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쓰나미. 아까 쓰나미 했는데 쓰나미 뭐지? 직권이. 쓰나미는 수권이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 되겠네요. 1, 2, 3번 탈락.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뭐야? 화산. 뭐가 돼야지? 직권. 그 가스가 방출하는 건 누구 쪽으로? 기권에게.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자, 두 번째 갑니다. B. 자, B 어딨나요? B 여기 있네? 그러면 생물권이 기권한테, 기권이 생물권에게. 생물과 대기의 관계가 돼야 되겠죠. 생물과 대기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쓰나미는 아니겠죠. 그럼 광합성밖에 없겠죠. 광합성은 생물, 누구? 식물이. 누구에 영향을 주는 거야? 기권한테 영향을 주죠. 광합성이 활발하면 뭐가 많아져? 대기 중에 산소 공급이 늘어나겠죠. 알겠니? 또는 반대로 식물의 호흡이 활발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산소를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생물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또 다시 쓰나미 한번 해볼까요? C. 어이구 있네요. 직권이 수권한테 또는 수권이 직권한테. 쓰나미. 알겠죠? 쓰나미 뭔 줄 알고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영역에 영향을 주는 거. 시간이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도 될 거는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 설마 이런 걸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중학교에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을 쓰고 지구의 오존층이 형성되는 과정. 오존층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구 시스템에서 상호관계에서 설명해다 라고 했죠. 이제 첫 번째 봐. 오존층이 형성되는 거 어디야? 성층권이죠.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을 쓰죠. 요건 선생님 잘 설명을 안 해줬는데 지구의 오존층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저 뒤에서 한번 배우긴 할 거야.
우리 지질 시대를 한번 배우긴 할 거거든. 오존층 언제 형성되지? 언제냐면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 그때 남세균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지구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광합성을 하겠지. 됐니? 근데 그때는 동물은 아직 출현하기 전이야. 그러니까 뭐만 존재해? 광합성 생물만 존재하는 거야. 그럼 광합성 생물만 존재하니까 그 새끼가 계속 광합성하면 대기 중에 이게 바다에 있었던 거야. 남세균은 바다에서 계속 광합성을 하네. 광합성을 하니까 계속해서 바다에서 뭐가 공급돼? 그렇지, 산소가 공급되겠네. 이렇게. 근데 산소를 소비하는 생물체가 누구지? 동물이지. 근데 저 시대 때는 아직 동물이 나타나지 않은 시기야. 그럼 시간이 갈수록 지구 대기 중에 누구의 농도가 높아지겠어?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와 산소가 뭐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산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된 과정에서 지구 시스템에서 상호관계를 써라. 그럼 뭐야? 생물이 누구에게 영향을 준 거야? 기권에게 영향을 준 거지. 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했고 그 산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오존층이 형성되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배울 거야. 저 뒤에 가면 지질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하고 고생대, 중생대를 배울 때. 내 말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이 오늘 몇 요일이지? 목요일이죠? 이거 아니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를 드릴게요. 영상 끊어주세요.